마드리드 학회가 있고 참석은 하는데 저는 그냥 그 ESC 학회 공기만 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ESC T를 입고 있다. 이것만 해도 저는 만족이고. 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뭐 별일은 없고요. 그냥 뭐 근황 전하고자. 최근에 방송이 좀 뜸했는데 뭐 별일은 없고 그냥 직장에서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퇴근 자체를 늦게 하고, 퇴근이 뭐 거의 뭐 요즘에 11시 12시 돼야 퇴근하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또 뭐 이제 막 뭐 씻고 뭐 좀 하다가 자면 막 1시 되고, 뭐 비트코인이 오르니까 영상을 안 올린다. 근데 사실 저는 비트코인이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주변 사람들한테 나 뭐 샀다, 뭐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돼요. 뭐 저는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큰 손실을 본 적이 있고, 그걸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재밌어 하시다 보니까 뭐 이제 재미삼아서 얘기를 하게 된 게, 이제 제가 비트코인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뭐 사실은 이제 총 액수가 중요한데 그게 뭐 얼마인지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지만, 이게 약간 오르기 시작하니까 댓글에 뭐 속된 말로 이제 전문가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막 이제 이런저런 훈수질 하는 거예요. 이쯤에서 적당히 팔아라, 이제 더 이상 오를 일 없다 라든지, 뭐 끝까지 갖고 버텨라, 얼마까지 갈 거다 등등등. 사실 막 주식 막 오를 때도 그런 전문가들 막 그냥 막 출몰하잖아요. 그거 알고 있었으면 이미 훨씬 부자실 텐데. 사실 뭐 미래를 뭐 알 수가 있나요?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자꾸 훈수 두는 사람들이 생기면 이제 나의 그 판단이 흐려지거든요. 주식도 갖고 있으면 맨날 옆에 훈수 두는 사람 생기잖아요. 야, 이제 그거 좀 팔으라고. 뭐 아니면 뭐 이거 얼마까지 갈 거니까 더 사라고. 뭐 지가 알면 뭐 지 전재산 털어서 다 하든지 레버리지 해가지고 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 지인들 카카오톡 방에서도 친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재미로 하는 얘기니까 별거 아닌데, 뭐 좀 올랐던데 뭐 달달하냐 뭐 이러시는데 하나도 안 달달해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얼핏 말씀드린 적인데, 이게 뭐 중요한 얘기 아니고 사실 이 얘기 하려고 방송 킨 것도 아니고, 저 ESC 학회 가는 거 이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딴 얘기만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오르면 기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저 이미 어차피 저 마이너스 구덩이라서 아직도 뭐 한참 마이너스인데, 물론 그 마이너스 폭이 좀 줄긴 했거든요. 제가 물타기도 좀 했고. 근데 기분 좋지 않아요. 왜냐면 그 비트코인 8,900만 원인가 8,000 후반 할 때 그때 좀 더 살 걸. 그때 더 샀으면 벌써 몇 프로 먹었냐 라는 생각이지, 지금 올라서 기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그 이면에는 이게 이제 더 간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건가? 근데 뭐 뭘 제가 알겠어요. 그거 알면 제가 뭐 이러고 살고 있지 않,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왜 그런 거를 집착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막 욕심이 많다 그러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나요?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진 않고, 저도 뭐 그냥 보통 사람들의 정도의 욕심은 있지 않을까요? 뭐 돈 많이 벌면 좋고, 뭐 이렇게 약간 투자 같은 거에 의한 노동하지 않고 생기는 소득 많이 생기면 좋잖아요. 근데 뭐 사실 제가 그런 거 갖고 돈 벌어본 적 거의 없는 사람인데, 맨날 이제 그냥 손해만 보면서 살아왔고, 그리고 뭐 돈 버는 거 좋아한다고 하지만 제가 돈만을 향해서 미친 듯이 살고 있진 않는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더 보람된 가치 있는 일을 통해 어느 정도 선을 지키고 선비 정신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인데, 나름 제가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 별 볼 일 없는 이 미약한 저의 존재 안에서도 그 틀은 있거든요. 오늘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면, 오늘 제가 이제 내일 출국을 합니다. 어디 가냐면 이 ESC라고, 이게 뭐의 약자지? 뭐 유럽 뭐 소사이어티 어쩌고 저쩌고 카디올로지 뭐 이런 건데, 이제 심장에 대한 큰 학회가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 미국 쪽이 있고 유럽 쪽이 있어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 하는 이제 심장 관련된 학회 중에 제일 큰 학회고요.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가봤는데, 작년에 마드리드에서 했죠. 작년에 마드리드에서 하는 ESC 학회였고, 올해는 독일 민헨에서 해요. 민헨. 그래서 작년에 마드리드에 비행기 내려가지고, 작년에 마드리드에 내렸나, 뭐 바르셀로나에 내렸나, 뭐 작년에 마드리드에 내렸죠. 마드리드에 내려가지고 이제 그 지도를 보니까, 이제 저는 항상 대도시에 있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대도시는 주차도 힘들고 막 이렇게 막 너무 복잡하고, 도시는 다 똑같잖아요. 좀 우리 치면은 뭐 서울에 도착하면 뭐 강남이나 잠실 뭐 이런 데 숙소 잡으면 뭐
수속 값만 비싸고 뭐 복잡하고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지도를 펼쳐놓고 약간 메인이 아닌 조금 이제 좀 그런 동네를 찾았더니 뭐 톨레도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저는 뭐 톨레도라는 거 뭔지도 모르고 이쯤이 좋겠다. 그래서 톨레도를 찍고 이제 가서 뭐 여기가 어딘진 모르겠지만 뭐 그런 계획으로 톨레도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마드리드 ESC 할 때 무슨 뭐 초록 발표하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발표라고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안 볼 줄 알았는데 보는 사람들이 좀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뭐 발표 하나 하는 게 있어가지고 발표하고 그 발표하는 것 때문에 진짜 그냥 뭐 약간 과장해서 얘기하면 죽고 싶었어요 진짜 저는 그 발표 영어로 해야 되는데 이제 영어로 발표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사실 그 데이터로 이제 초록을 썼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잘 몰라요 그 내용을. 그래서 뭐 담당해 주시는 교수님께서 이렇게 좋은 데이터를 주셔가지고 이걸로 써봐. 그래서 뭐 써야 되는데 제가 또 뭐 잘 모르니까 또 위에 선생님이 도와줬어요. 지금 이제 부정맥 하고 계신 최진아 선생님이라고 초록 거의 한 90% 써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그냥 초록 안 쓰고 안 갈 생각도 있었는데 너무 다 거의 도와주셔서 그냥 이 정도 해서 적당히 내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초록 접수 돼가지고 이제 어렵게 가게 됐는데 그렇게 해외 학회를 갈 때는 이제 그 국내 학회에서 이제 뭐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서 국내 심장 학회에다가 뭐 미리 이제 지원을 하면 뭐 여행비를 주는데 그것도 미리미리 안 해가지고 기간이 지나서 여행비를 못 탔어요. 그래서 병원에 알아보니까 병원에 뭐 제1저자로 발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데 저는 제가 제1저자인지도 몰랐어요. 이제 담당 교수님이 제1저자고 저는 그냥 프리젠터인 줄 알았지. 그랬더니 뭐 초록을 쓰면 그게 초록이 이제 제1저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개념도 없고 무식해가지고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교수님이 지원 신청했어? 지원금 받았어? 막 물어보는데 예 뭐 계속 그리고 받은 척하고 있다가 사실 이제 못 받은 거죠. 못 받았다 그러면 또 뭐 한 소리 들을까봐 여지 뭐하고 못 받았냐고. 그래서 저는 그냥 내 돈으로 그냥 가고 이 마음속에 묻어버리자. 그리고 이제 제 돈 사비 털어 갖고 갔죠. 그래서 이게 뭐 저는 공가도 되는지 모르고 연가 쓰고 갔어요. 개인 휴가. 그리고 다 갔다가 이제 나중에 이게 사비로 왔다는 게 걸렸죠. 거기 이제 마드리드에서 교수님들이랑 식사를 하는데 사비로 왔다는 게 어떻게 하다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초록 발표로 왔는데 어떻게 지원을 안 받고 오는 경우가 있냐. 그래갖고 어떻게 알아봤더니 병원에서 원래 후양적으로 처리 안 해주는데 후양적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해서 연가도 공가로 다 다시 뒤집고 뭐 그렇게 해서 작년에 그렇게 갔다 왔어요. 어쨌든 요가 뭐냐면 그 발표하는 게 저는 너무 괴롭더라고요. 근데 발표가 되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는 부담스러운데 뭐 결국 저의 능력의 한계인데 영어 발표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자신 있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영어 발표할 때 이제 또 기술이 있어요. 영어 발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외운 대로 발표하거나 이렇게 대본을 읽는데 일단 최대한 재미없게 발표하면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보고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게 저의 1차 목표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이 들어와요. 뭐 너 이거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대본을 정해 놓거든요. 근데 대본을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이제 챗GPT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주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계속 동문서답. A를 물어보면 A 다시를 대답해야 되는데 B를 대답. C를 물어보면 C 다시를 대답해야 되는데 B를 대답. D를 물어보면 D 다시를 대답해야 되는데 B를 대답. 그러면 뭐야 저 병신을 이러면서 이제 더 이상 안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 물어보게 하는 게 저의 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비밀인데 어쨌든 그런 전략을 이제 다 세워놓고 갔는데 어쨌든 뭐 이건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고 어쨌든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마드리드에서 이제 학회가 있는데 그 톨레도라는 데 도착해가지고 그냥 몇 날 며칠을 발표 준비만 하다가 이제 발표하고 왔는데 그 발표하는 날도 이제 전날쯤 가면 그 발표자들 연습하는 부스가 있어요. 그 마드리드 학회 가면 거기 들어가서 뭐 이제 셀카 찍고 뭐 그냥 막 뭐 인스타에 자랑 사진 올리고 그러면서 계속 연습만 하고 독서실에 앉아 있듯이 그러다가 왔는데 그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발표 뭐 지연이고 뭐고 그냥 좀 평화롭게 갔다 오고 싶다. 그래서 올해는 발표 안 하고 뭐 사실 능력도 안 되고 그냥 이제 참가의 의의를 두고 갑니다. 뭐 세상에는 그렇게 큰 학회에 아주 영향력 있는 논문을 써서 전 세계 가이드라인을 바꾸고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뭐 대단한 분들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막 목표가 막
유명한 논문 써서 가이드라인 바꾸겠다, 뭐 이제 바꿀 걸 기대한다, 뭐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런 분들은 비꼬는 게 아니고 진짜 대단한 분들이고 꿈이 대단한 거죠. 저는 사실 뭐 이제 저는 그냥 그런 학교에 신재욱이가 한번 가본 적이 있다. 저는 그냥 거기까지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ESC T를 입고 있다. 이것만 해도 저는 만족이고, 신재욱이가 ESC 학회에 참석했다. 그것만 해도 저는 대만족. ESC 학회는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돈만 내면. 작년에 갔다 왔는데 그 생각보다는 되게 신선한 충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뭐 초록 발표하는데 이제 전날 가서 막 구경을 했어요. 도대체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보면은 확실히 이제 유럽이나 뭐 미국권 사람들은 영어가 능숙하니까 막 그 슬라이드도 되게 멋있게 만들어 갖고 능수능란하게 발표를 하는 편이었고,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일본 쪽에서 온 사람들은 조금 영어가 이제 좀 확실히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냥 뭐 한국 사람들 하는 느낌의 영어여서, 뭐 물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그래서 영어도 좀 못하고 뭐 좀 약간 뭐 중국이나 이쪽도 좀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아, 저 정도 하면 되겠다 좀 이렇게 느낌이 되는데, 가끔 또 뭐 약간 아프리카나 뭐 요런 쪽에 완전 그냥 좀 뭐 비하는 아니고 특정 좀 후진국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선진국이 아닌 국가에서 온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 막 슬라이드 보면 진짜 딱 봐도 어설픈 무슨 거의 엑스레이 같은 사진 올려놓고 막 되게 패기 있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저런 곳에 시암이 있기는 할까 싶은 그런 걸 보니까 또 되게 제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아, 저런 나라에서 저런 사진 찍고 와서 자기가 이런 연구를 하겠다고 패기 있게 발표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너무 내가 아니란 건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 지금 또 다시 막 그 생각이 떠오르네. 그래갖고 막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 어쨌든 되게 공포스럽게 발표는 마쳤는데 발표는 되게 못했고, 근데 못했는데 그 발표를 못하고 나서 한번 하고 나니까 아, 그래 다음에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다시는 하고 싶지 않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요번은 이제 미넨에서 마드리드 학회가 있고 참석은 하는데, 저는 그냥 그 ESC 학회 공기만 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데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막 패기 있게 발표하는 사람들도 구경하고 막 알아듣지는 못하고 솔직히 별 관심 없지만, 제가 요번 ESC 학회에 가서 관심 있는 주제는 마이오카다이티스랑 저는 뭐 MCS나 카디오제닉 샥 이런 거 좋아해서 뭐 그런 거 들을 좀 갈 거고, 사실 이제 가서 뭐 가면 이제 예전에 마드리드 학회에서도 할 때 보면 버거킹도 있고 뭐 그래요. 전 뭐 햄버거 좋아하니까 뭐 햄버거도 하나 먹고 뭐 그냥 돌아다니는 게 그냥 그겁니다. 그 분위기를 보고 뭔가 이제 그 공기를 마시고 어떤 긍정적인 외부 효과와 동기부여를 받자. 그저 참석에도 그냥 ESC T 있거나 참석한 게 난 자랑이다. 그냥 거기까지가 저의 한계입니다. 저는 뭐 능력자는 아니니까요. 살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본인의 적당한 능력의 한계치를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뭐 저는 항상 요즘에 일을 할 때 이제 더 이상 별 욕심 없거든요. 그래서 뭐 병원에서 잘려도 뭐 진짜 솔직하게 진짜 아무런 아쉬움과 미련도 없고, 그래서 뭐 2차 병원 같은데 취직 알아보다가 또 뭐 원하는 대로 잘 안 돼 갖고서는 뭐 그래도 사실 진짜 아무런 미련이 없고, 그냥 뭐 아무 미련이 없어요, 모든 그런 것들에서. 그래서 이 얘기 왜 하지?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너무 꿈이 밑도 끝도 없이 높으면 이게 계속 다 힘들고 불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노력해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나는 내 수준에는 난 요 정도에서 만족하면서 살아야겠다. 그 세팅을 좀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르지 못할 나무를 계속 쳐다보면 불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아크로 서울숲 포레스트 보면서 내가 저기 살고 싶고, 뭐 트리마제 보면서 저기 살고 싶고, 청담 르엘 보면서 저기 살고 싶고, 반포 또 뭐죠? 그 뭐더라, 그 한강 잠수교 앞에 있는 거. 뭐 그런데 한강 보이는 대형 편수에 살고 싶다. 뭐 이러면 이게 뭐 지금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적당히 나는 그냥 뭐 적당한 요 정도 선에 그냥 난 여기서 만족한다. 그런 삶을 이제 세팅할 나이거든요. 나이가 40이니까. 물론 뭐 이제 40부터 시작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뭐 그 얘기도 좋은데 너무 위만 바라보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 여러 가지 환경에서도 너무 위만 바라보면 막 쉽지 않거든요. 해야 될 것들이 많고 좀 미션을 깨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제 나 그런 거 미련 없습니다. 저는 미련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학회도 그냥 나는 그냥 참석해서 공기를 마시면 된다. 그냥 돈 내고 참석하는 거에 대만족한. 항상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뭐 전현무가 이제 뭐 출국하는데 어디 갈지 결정 안 했다. 뭐 그게 즉흥 여행인 것처럼 세팅했다 그러는데 저는 내일 출국해야 되는데 저 아직 표도 안 끊었고 지금 새벽 1시인데 사실 표를 어디로 끊을지도 결정 못했어요. 이게 지금 학회는 독일의 뮌헨인데 뮌헨으로 가는 직항이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뮌헨에 내릴지 뭐 프랑크푸르트에 내릴지 혹은 파리에 내릴지 밀라노에 내릴지 로마에 내릴지 프라하에 내릴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지금 유력한 거는 밀라노거든요. 아직 비행기 표도 안 끊었고 어디에 내릴지도 결정이 안 됐는데 이게 저도 지금 솔직하게 제가 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저도 이제 제가 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결정을 못하는 게 되게 큰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병인데 당장 제가 내일 빨리 출국을 해야 되는데 최종 목적지는 뮌헨이고 뮌헨에서 28일 저녁에 저녁 약속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8일 저녁까지 뮌헨에 도착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제 내일은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 인천공항을. 근데 비행기표도 안 끊었고 지금 내일이 아니죠. 오늘 출발해야 되는데 오늘 오전에 지금 오전 1시인데 비행기표도 안 끊었고 비행기표를 어디로 끊을지도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렌트카 타고 유럽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장거리 운전에 거부감이 없으니까 뮌헨에 내리면 좀 너무 심심하고 뭐 프랑크푸르트 같은 데 내리면 독일 내에서는 아우토반으로 달리니까 키로수가 있어도 이게 피로감이 없거든요. 배기량 좀 좋은 차 타면. 그러니까 뭐 요번에 스코다 옥타비아 뭐 이런 거 좀 배기량 있는 거 타보고 싶은데 그런 거 뭐 해서 수동 변속 깨갖고 그냥 아우토반 한 150으로 달리면 좀 금방 갈 거 아니에요. 프랑크푸르트에서 뮌헨도. 뭐 그런 방법도 있고 파리에서는 거리가 좀 있고 로마에서도 거리가 한 8,900km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로마에서 뮌헨은 뭐 이제 말하면 뭐 피자 여행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건데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로마에서 뮌헨 조금 멀고요. 제가 그 전에 바르셀로나에서 론다 왕복을 했는데 그 왕복 2,000km 운전했던 적이 한 1년 전인가 있었는데 그 쉽지는 않더라고요. 2,000km. 보니까 유력한 게 이제 밀라노가 직항이 있고요. 밀라노에서 뮌헨이 나쁘지 않아요. 드라이브 코스도 괜찮다고 나오고 그래서 밀라노에서 뮌헨까지 이제 피자 여행 컨셉으로 뭐 피자 먹으면서 이제 놀면서 갔다 오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것도 좀 고민 중이고. 근데 또 프라하가 직항이 있는데 프라하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맨날 제가 뭐 독일은 맨날 갔으니까 독일 뭐 스위스 뭐 이런데 스페인은 좀 여러 번 갔어서 여러 번은 아니고 그냥 그래도 좀 익숙하니까 안 가본 나라 가면 어떨까. 그래서 체코 프라하에 내려서 뮌헨이 또 멀지 않아요. 지금 사실 유력한 후보는 체코 프라하에 내릴 거냐 밀라노에 내릴 거냐 아니면 그냥 뭐 프랑크푸르트에 내릴 거냐 아니면 그냥 뭐 뮌헨 직항 탈 거냐 이게 결정이 아직 안 됐다 보니까 표를 아직 안 끊었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표를 왜 이렇게 안 끊냐고 저한테 뭐라 그러는데 막 되게 신기해하는데 저는 뭐 그게 왜 신기한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사실 뭐 내일 아침에 공항 가면서 표 끊어도 되는 거고 뭐 늦게 일어나면 좀 뭐 오후 비행기 중에 유럽 아무 데나 떨어진 데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차피 어딜 내려도 렌트카 타고 다시 뮌헨으로 가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문제가 뭐냐면 그냥 오늘은 제가 스스로 반성이 드는 게 이렇게 너무 결정을 못하는 것도 병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순간순간 결정을 못하면서 손해보는 일들이 살다 보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항상 더 좋은 선택을 하려고 최고의 선택을 하려고 고민하지만 그렇게 고민한다고 해서 그 고민 끝에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리 나쁘지 않은 선택을 빨리빨리 하면서 다음 챕터를 시작하는 것도 삶에 있어서 중요한데 왜 시간은 어차피 가니까 이렇게 고민을 결정을 못하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당장 내일이 아니고 오늘 이제 표 끊고 출발해야 되는데 지금 표를 못 끊는데 이게 요즘에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여행기 올린 거 보면 LA에 가가지고 샌디에고 해서 그 자슈아 국립공원 갔다 온 그게 있거든요. 최근에 작년쯤에 에어프리만 64만 원짜리 끊고 갔었는데 그때는 비행기표가 안 비쌌어요. 근데 그때도 그 LA 비행기 항공권을 공항에 도착해서 끊었어요. 그 ESTA인가 뭔가 뭐 그 비자 같은 거를 공항 철도에서 끊었고 그거 끊으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때도 내가 파리를 갈까 LA를 갈까 결정을 못 해가지고 심지어는 이걸 가지 말까 가 어느 정도냐면 휴가를 냈는데
어딜 가야겠어. 근데 계속 아침에 일어났는데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막 1시까지 고민하다가 이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자고 아침에 생각하자 했는데 아침에 못 일어났으니까 출발 못하고 하루 놀다가 내일 고민하자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 3일차쯤 됐나? 휴가에 이러다 진짜 도저히 이러다 출국 못하겠다. 아무데나 가자고 일단 아침에 이제 어딜 가든 간에 가자 하고 이제 가방 끌고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공항철도에서 막 표 끊어가지고 프랑스 갈까 뭐 LA 갈까 하다가 LA가 유독 쌌고 프랑스도 쌌거든요. 그때 파리가 뭐 한 6, 70만 원 했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래서 LA 표를 68만 원인가 뭐 64만 원인가 주고 끊었거든요. 에어프리마를 끊었는데 표 끊고 이제 앉아 있는데 뭐 어떤 생각 들었는지 아세요? 그냥 68만 원 버리고 가지 말까? 막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게 진짜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외국 여행 가려니까 귀찮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나이가 먹다 보니까 사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 이 조그만 단칸방 제 방구석이거든요. 빨래할 수 있지, 샤워할 수 있지, 누워 있을 수 있지, 컴퓨터 있지, 운동하고 싶으면 헬스 가지, 서울숲 가서 산책할 수 있지, 따릉이 타고 KFC 먹으러 갈 수 있지, 병원 가면 또 이렇게 재밌는 것들 계속 공부할 거리들 많지. 자전거 타고 어린이대공원 앞에 가서 맥도날드 갈 수 있지. 뭐 심심하면 뭐 압구정동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수 있지. 사실 한국에 있는 게 재밌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 휴가인데 굳이 LA를 가야 될까? 68만 원 그냥 뭐 비트코인 생각하면 돈도 아닌데 그냥 68만 원을 버리고 자유로운 한국에서 휴가를 얻을까? 이제라도 메릿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막 그 정도였는데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아 그냥 본가 쓰고 학회 가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모르고 안 갈 수 없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는데 제가 아마 설마 안 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방송 끄면은 편집 올리면서 표를 끊어놓고 짐 싸고 어딘가로 가겠죠. 그래서 뭐 전현무가 뭐 즉흥 여행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저는 진짜 즉흥이긴 해요. 전 지금 사실 제가 이제 미넨을 가야 되는데 프라하로 갈지 밀라노로 갈지 결정이 안 된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제 자신에 대한 하나의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나이 먹고도 이렇게 결정을 못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삶인가 싶죠. 오늘 뭐 재밌는 거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별건 아니고 예전에 영상 찍으려고 준비해 놓은 건데 코멧 57 나무 수저 2인 세트 이렇게 생긴 건데 코멧 57 나무 수저 2인 세트 이게 한 4,000원인가 하는데 제가 이걸 2개 샀는데 좋아서 하나 더 샀거든요. 제가 요즘에 쓰는 수저고요. 이게 너무 힘줘서 쓰다 보니까 젓가락이 살짝 휘어갖고 좀 2개 더 샀는데 저는 이게 괜찮더라고요. 금속으로 된 수저보다는 나무 수저가 더 편한 것 같고 뭐 라면이나 이런 거 미끌미끌하니까 그냥 값도 안 비싸고 내구성도 괜찮고 뭐 아주 좋은 건 아닌데 제가 이제 3번째 구매했어서 뭐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뭐 나쁘지 않아서 하나 소개시켜 드립니다. 쿠팡에서 파는 거고요. 코멧 57 나무 수저 2인 세트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그냥 별 얘기 아닌 얘기들인 학회 잘 다녀오고 뭐 이제 그 가서 컨텐츠도 좀 이거저거 찍고 뭐 재밌는 영상들 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여간 오늘 출국할 건데 뭐 프라하로 갈지 밀라노로 갈지 뭐 결정 안 되는데 아니면 그냥 프랑크푸르트나 뭐 이런 데 내릴지 여튼 프랑크푸르트에 내리는 게 좀 무난하긴 하죠. 왜냐면 사실 이제 독일이 렌트카가 제일 재밌는 게 많고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완전 메인이니까요. 프랑크푸르트 렌트카 업체들 쫙 있는 데서는 진짜 원하는 재밌는 차를 렌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렌트카도 뭐 별 환상 없고 저는 그냥 보편적인 차가 더 재밌어서 뭐 아주 뭐 특별히 막 이상한 차를 렌트하려는 건 아니고 보통 한국에 없는 브랜드들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스코다 뭐 이런 거나 스코다도 재미없는 게 스코다는 약간 그런 건 다 이제 그 폭스바겐 계열이니까 사실 생각보다 우리한테 좀 익숙한 차들이고 저는 그 약간 프랑스 감성의 차들이 좀 확실히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뿌조나 뭐 이런 거 타보면 시트로엥 뭐 이런 계열들은 완전 진짜 그냥 좀 다른 행성에서 만든 것 같은 그런 감성들이 좀 있거든요. 실내에도 그러니까 뭐 또 타보면 그게 나쁘지도 않고 왜냐면 르노가 엄청 큰 회사잖아요. 뭐 한국에선 힘을 못 쓰지만 뭐 이렇게 렌트카 운전하는 재미도 있어서 그런 맛에 가고 뭐 그렇죠. 그냥 프랑크푸르트에 내리는 것도 무난하긴 하죠. 근데 맨날 똑같은 데 갈 필요 있나? 프랑크푸르트는 여러 번 내렸는데 그래서 체코 프라하에 내릴까 밀라노에 내릴까 지금 그게 고민인데 밀라노가 어떨까 싶은데 근데 밀라노가 좋지 않을까요? 댓글에 많이 좀 조언을 해주시면 또 그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밀라노 내려라 뭐 프라하 체코 내려라 그냥 파리는 좀 너무 멀고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스위스는 안 좋아하는데 스위스는 개인적으로 물가가 너무 비싼 느낌이고요. 스위스는 그 비넷 사야 되는 게 좀 얄밉고 잠깐 통과하는데 1년치 비넷을 사야 되니까. 그리고 스위스는 또 그냥 저는 좀 얄미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좀 안 좋았던 기억들이 많아서 뭐 자연은 좋은데 뭐 스위스 사람들 좀 너무 기고만장한 것도 좀 불만스럽고 뭐 도대체 뭐가 잘랐는지 모르겠는 나라인데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근데 뭐 독일은 뭐 이제 그래도 잘 만드는 물건들이 좀 있는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도 좀 이제 좀 기가 죽었으니까 좀 그런데 그래서 국경을 다닐 때 스위스를 통과 안 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스위스를 좀 피해서 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만약에 밀라노에서 미넨 간다면 이렇게 스위스 피해갖고 이렇게 오스트리아인가 돌아서 올라오면 될 때. 요번에는 이제 미넨을 빨리 가야 돼서 그런데 다음에는 이제 로마에서 내려서 쭉 이렇게 이탈리아 그냥 시골 따라서 다니는 그런 걸 해보고 싶은데 이탈리아는 치안이 안 좋은 게 좀 치안이라고 하기보다 좀도둑이 좀 그래서 그런데 그게 아마 관광지들이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가도 보통 관광지들이 그렇지 관광지 벗어나면 또 그렇진 않을 거라서 아닌가?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뭐 그냥 별일 없는 근황 토크였는데 최근엔 바빠서 컨텐츠를 좀 많이 못 올렸어요. 나중에 또 여행 다녀와서 재밌는 컨텐츠 부지런히 올리도록 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 계속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계속주행 하시려거든 2차로로 내려오세요.